미증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 이항영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얘기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그동안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점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낌새가 있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셧다운에 대한 기간이 지금 사상 최장 기간을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셧다운이 종료됐다고 선언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는데요.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이 어저께 CNN에서 속보로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선물 시장에서 이미 좀 올랐고요. 그러면서 오늘 3대 시장 플러스 러셀 2천까지 폭넓게 일단은 반등을 시도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어려움에서 토요일, 금요일 날이 약간 엇갈리는 흐름, 오늘은 그나마 상당 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많은 분들 미국 주시장은 또 끝났네, 어쩌네 걱정이 아주 많으셨고, 물론 여전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 좀 오늘 하루 반등하고 지난 토요일 날 약간 올라가면서 S&P 500은요 사상 최저가 대비 지금 불과 0.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0.7% 거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너무 또 우울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분들은 약간 좀 마음을 좀 놔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시각, 좀 마음을 좀 여유를 갖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버는 기본적인 좀 마인드라고 보고 있겠고요. 나스닥과 나스닥 100은 사상 최저가 대비 1.8에서 1.85% 정도. 그러니까 약간 S&P 500보다 약간 멀리 떨어져 있지만 2%는 하루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여하튼 어찌되었건 간에 미국의 폴리마켓, 다양한 정치적 이슈를 그걸 갖고 이제 베팅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쪽에 보면 목요일 날이죠. 13일 날 모든 것이 종료될 것이다라는 확률이 가장 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잠시 자막도 나왔지만 또 UBS에서는 내년에 7,500도 간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늘상 하는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 매그 세븐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매그니피션트 세븐은 한 2.7% 올라갔는데요. 하루 2.7% 올라간 것은 지난 5월이 또 최대폭으로 오늘 상승했고요. 특히 앞선 코너에 나왔지만 엔비디아 같은 5%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4조 8천억 언저리 가면서 5조 달러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점에 있고요. 가장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은 누가 뭐래도 늘 말씀드리지만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은 이 모든 것 중에 오늘 거의 유일하게 오늘 또 사상 최고가를 또 바로 찍었고요. 알파벳은 지금 시가총액이 불과 얼마 전에 제가 3조 달러 넘었었다고 생각했고 내년에 4조 달러 가지 않겠냐 했는데요. 오늘 현재 3조 5천 달러를 넘었으면서요. 확실한 이제 시가총액 4위권인데 이제 3위랑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는 그 정도로 알파벳의 기세가 엄청나게 무섭다라는 거 꼭 말씀드릴 거예요. 또 하나 주식은 아니지만 오늘 금이 또 나름 반등했는데요. 금이 반등한 이유는 약간 의아했을 수 있죠. 이거 다 해결됐는데 금값이 왜 또 오르냐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고용지표라든가 각종 경제지표가 많게는 두 번 9월부터 지금 두 달치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몰려서 한꺼번에 이제 업데이트된 수치가 나오면 약간 실망하는 수치가 많을 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또 불안감 때문에 또 올라가는 측면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11월 증시 이제 남은 부분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인사이트에서 열어보겠습니다. 11월 증시 양방 결정하는 4대 핵심 요인이 있다고요. 살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11월은 우리 11월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강한 12달 중에 가장 강한 달인데요. 실제 시작 자체는 재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지난주 내내 거의 좀 약한 흐름, 금요일 약간 좀 혼동스러운 혼조건이었지만은요. 그러다 보니 주초, 그러니까 월초의 첫 5일로 보면 지난 4월이 최악의 한 주로 일단은 시작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물론 셧다운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될 거라지만 여전히 네 가지 변수가 시장의 향배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셧다운이 남긴 것이 되겠죠. 물론 이제 많은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셧다운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상당히 증폭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와중에 GDP 성장률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GDP 성장률도 저하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월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어. 그것에 대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에 GDP는 분명히 하락 압박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 실질 경제도 약간의 타격을 받았죠. 현실적으로 보면 여행 관련 수요 공급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공항 같은 경우에서도 그 항공편을 10%까지 줄이는 거 있으니까 그만큼의 경제 활동은 분명히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실물 경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 심리라든가요. 그 지출 같은 것의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카드 사용량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거, 뭐 미국 주식과 상관없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 중에 하나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K자 회복의 뭐 역설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상당히 소비가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뭐랄까요? 정확한 표현을 하면 한국말로 하면 양극화라고 할까요? 극단적인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경제가 나쁘냐 주식이 나쁘냐 하면 너무 좋은 거죠. 반면에 주식이 좀 별로 없거나 이런 분들 좀 중하층에 있는 미국 사람들을 물어보면 목소리 진짜 힘들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양극화라는 것이 결국은 소비자 지수 심리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지수 심리는요. 어저께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2년 만에 최저 수준 떨어져 있는데 이걸 또 주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 기회 되면 내일 보여드릴 텐데요. 주식 투자를 안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지금 집계 이익의 최악으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엇갈리는 것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좀 겉에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 불안은 결국 주식시장의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시장의 경고 신호가 잇따라 나오고 있죠. 이것은 실질 고용지표가 공식적인 지표가 나오건 안 나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저도 처음 소개해드렸던 챌린저 서베이가 되겠는데요. 신규로 고용한 사람과 해고한 사람만 보면 최근에 12개월 동안 누적이 60만 명이 되고 월별로 봤을 때 보면 지금 최악의 거의 20년 만에 최악의 한 달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해고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해고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우리나라 같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페이체크 같은 거를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장기적인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이런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쉽게 많이 이해하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멀티플에 대한 부담이죠. 멀티플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시장 자체의 고평가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기술주의 편중, 특히 뭐 AI를 분류되건 빅테크에 분류되건 시장이 집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 중에서도 올라간 건 두 개 있지만 대부분 중소형주만 막 하시는 분은 재미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상당히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가장 핫했던 뭐 양자 컴퓨팅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대표적인 주식 좋지 않게 흐름 나오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실적 잠시 전에 발표된 거. 그런 거 갖고 있는 분은 고점에 사시는 분들 속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정 수준에 좀 편중돼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칼럼입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퀄리티가 좋지 않다. 질적으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상장한 주식 전체적으로 보면 5, 6천 개 되는데요. 그중에 한 절반 가까이 이상은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승 추세 올라타지 못하고 하락 추세. S&P 500이나 전체 지수 아래에 있다. 그것은 그만큼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얘기 들으셨다시피 매그니피7 아니면 탑10의 주식의 시가총액 S&P 500 시가총액이 거의 40%. 나머지는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익도 압도적으로 지금 큰 주식들이 돈을 벌고 있고 나머지는 재미없다는 얘기. 그런 것이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가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죠. 분명 한쪽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이퍼스케일러에 투자되니까 엔비디아는 좋을 수밖에 없고 데이터 센터 좋을 수밖에 없고 전력은 좋을 수 있지만 그 다른 것들은 뭐냐는 거죠. 다른 것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오늘 말씀드린 거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심리지표도 악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빅스 지수도 상대적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길쭉 지지선이 마침 다행스럽게 지난 금요일 날 51선 이탈했다가 회복했고 오늘 같은 게 약간 더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너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식과 상관없이 뭐 중선주나 이익이 안 나고 이런 것들을 함부로 사거나 이러다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면 낭패 볼 확률도 상당히 높아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리한 매매, 무리한 매매 다른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보면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혹시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학영 의원이 안 좋게 그게 절대 아니죠.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아래쪽으로 방향을 타는 매매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한국 주식 올해 상당히 좋았지만 엊그저께도 한번 지난주에도 보여드렸고 저도 깜짝 놀랐고 언론에서 보여줘서 많은 곳에서 이제 지상파 뉴스에서도 나오는데요. 지금 남성분들이 올해 가장 많이 샀던 주식 순매수 1위가 뭐였습니까? 코덱스 200을 리버스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인버스로 해서 그것도 레버리지 가는 거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말이다. 수능은 하겠지만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절대로 반대쪽으로 가는 매매 이거는 아주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네. 네, 순응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전략. 오늘 꼭 명심해야 되는 그 전략인 것 같고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 이제 최고가 0.8%밖에 안 남았다고요. 네네. 예. 많이 막 변동성 있고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글 알파벳 사상 최고가 엔비디아 5% 급등 역시 갓비디아 말씀해 주시네요. 자, 간밤에 쏟아져 나온 월간 뉴스들 가운데 핫한 헤드라인 전해드리겠습니다. CNBC입니다. 탑 애널리스트의 탑3. 탑 애널리스트가 딱 3가지 종목을 꼽았는데요. 들어봐야겠죠? 네, 여기서 탑 애널리스트 의미가 뭐냐는 얘기인데 오늘 팀랭크라는 곳의 사이트에서 조사해갖고 CNBC에서 기사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는데 미국은 이제 별의별 통계가 다 있습니다. 모든 섹터별 애널리스트의 랭킹을 다 여러분들 원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2개월 동안에 목표 주가 대비 얼마만큼 맞췄고 올라가는 떨어지는 맞췄냐면서 좀 냉정하지만 수백 명의 랭킹을 바로 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 각 섹터에서 각 종목별로 랭킹이 높았던 사람의 3명의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기술주 성장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주어 증권에서 탑 애널리스트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아마존도 실적 발표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졌다. AWS의 압도적인 매출 증가율을 보여줬고 오픈AI와의 협업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쪽은 300에서 315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놨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앞선 코너에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알파벳은 JP모건의 애널리스트가 탑 애널리스트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데요. 네. 알파벳은 이번 실적 시즌에 여러분 꼭 저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웬만한 주요 사업분에서 모두 두 자릿수 이익의 증가를 보여줬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그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JP모건은 아마존과 더불어서 알파벳을 탑픽을 제시하고 있겠고요. 남은 스티펠에서는 아쉽게도 이제 스티펠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보다는 지금 AMD를 또 탑픽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240에서 280달러로 올려놨고요. 경은진 같은 경우에서는 경은진이랑 리사수가 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금년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상당히 실적 증가에 모멘텀이 있다. 얘기하면서 자신감을 피력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 나온 김에 같이 빅테크에서 말씀드리면 반대로 가는 매매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서 엔비디아도 얘기하셨는데요.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만 떨어지면 나쁜 소리 하는 사람 떠들고 앞선 코너에서도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마이클 버러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버러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가 큰일 났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팔란티 보신 분 계시겠죠? 9%가 상승했습니다.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은요. 물론 그때 돈을 벌었지만 맨날 돈을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8월 달에 최고점의 옵션을 해서 행사를 그때 매매를 했더라도 지난주 수요일이 거의 최저점 가격인데요. 그때보다도 한 5% 더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170달러 이하로 가야지 본전이 되는 그 옵션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 버리 때문에 떨어진다 올라진다 그런 얘기는 제발 좀 서로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꾸로 가는 그 전략은 정말 지양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밸런스입니다. 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배당주 탑10. 금리 이상의 배당이라 보장만 된다면 정말 매력적일 텐데요. 그런 종목 10가지를 뽑았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성장주 좋아하시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주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주시장은 계속 흔들거릴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변동성은 커질 수 있고 이런 공포 심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만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시장은 결코 저의 생각, 여러분 생각대로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것이 주식시장인데요. 그런 것이 낮다는 것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시점의 중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죠. 채권이 금리가 낮아지면 다른 거에서 수익을 내려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주가 자체가 크게 흔들리면 재미없고 주가 이익이 많이 안 나면 재미없죠. 그래서 주가도 꾸준히 안정적인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
보일 것으로 기대되면서도 금리 인하에 따라서 배당의 매력이 더 커질 수 있고 배당을 올릴 가능성이 큰 회사들을 뽑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배런스에서 뽑아봤고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기준을 갖고 말씀드리는데요. 이익 성장률이나 배당 수익률, 그 배당 지급률이 너무 높지 않은 뭐 70%, 60%대 오늘 60% 이하를 갔다면 상당히 타이트하게 검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것들의 대표적인 것을 포르표를 정리드리면 한 10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들이 제약주의 대표주자인 머크 같은 것이 있겠고요. 유통주의 대표주자인 크로거, 그리고 여타 유틸리티 주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워터라든가 애트모스 에너지, NRG 에너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유틸리티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성장기만 보지 마시고 이런 거 아니면 종목이 약간 그렇다 그러면 DGRW라든가 VIG 같은 대표적인 배당주 ETF를 여러분들 좀 갖고 가시면 상당히 좀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다시 한번 배당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